예, 세종시의 김종민입니다. 석유공사 사장님께 좀 여쭤볼게요. 자, 우리 산업부의 자원산업국장님 어디 계시나요? 예, 잠깐 이 정책적 판단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요. 제가 잠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. 그 알뜰 주유소가 뭐 여러 번 국감 때마다 거론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, 알뜰 주유소의 물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이 탱크로리에 이제 CCTV나 이 GPS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, 일반 정유사 탱크로리는 다 부착을 하는데 이게 출고부터 납품까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주유하고 또 수유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, 알뜰 탱크로리는 부착을 안 하고 관리가 부실하다. 이거 이제 석유공사하고 석유관리원이 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혹시 아시나요? 제가 파악해보고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대부분 움직이는 게 일반 정유사 탱크로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 알뜰 탱크, 알뜰 주유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정 공급 이런 우려를 막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게 이 GPX나 CCTV가 모니터링이 안 되면 그럴 유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뜰 주유소가 지금 15년 됐는데 2011년에 시작됐잖아요. 근데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,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, 여기 한번 보면 알뜰하지가 않아요, 별로. 원래 2011년도 목표는 일반 가격 차이를 100원 정도로 목표를 시작한 거예요. 근데 15년 내내 100원은 뭐 거의 고사하고 평균 휘발유 23원, 경유 22원입니다. 그것도 최근 5년이고 10년으로 가면 더 낮아요. 10원대입니다. 사실상 이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알뜰 주유소냐.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평소에는 이래도 또 갑자기 오를 때 알뜰 주유소가 있어서 가격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알뜰 주유소가 그런 식으로 예방 기능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민간 주유소가, 알뜰 주유소가 핵심은 결국 저거잖아요. 공동구매. 석유공사가 대신해서 공동구매해줘갖고 그 바잉 파워 때는 가격 싸지는 거 딱 그거 하나인데, 이걸 민간 주유소도 50개, 100개 모여가지고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전체적으로 가격 인하 경쟁을 해서 지금 이 알뜰 주유소의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냐. 우리 국장님 한번, 이건 이제 정책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한번 이따가 좀 끝나고 제가 또 추가 질문 있으니까 같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이 민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려면 석유공사가 뭐 대신해주는 방법도 있지만, 민간끼리 모여서 할 때 뭐 신보나, 이거 다 자영업자들이니까 신보나 이런 데서 보증 지원을 한 총액의 10% 정도를 해주면, 그러면 민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유가를 하락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자원산업과 국장님이 좀 보셔야 되는 게, 이 4대 정유사하고 주유소 불공정 계약 독소조랑 사례가 있어요. 쭉 이 내용 한번 나중에 받아보시는데, 가령 예를 대표적으로 타사 제품 구입 못하게 합니다. 공정위에서 50%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줬는데도 배타 조건부로 전량 구매를 해라.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사후정산이라는 게 있어요. 계약 시점에 실거래가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월말 실거래가로 해요.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 100만 원을 계약했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 가격이 올랐어요. 그럼 150만 원을 내야 돼요.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. 근데 이런 식의 불공정 계약이 정유사와 관계에서 있다는 건 좀 문제다. 요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, 공정위에서 조사도 하고 많이 해요. 근데 내용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. 저도 자료도 요청했는데 안 나와요. 산업부가 현장 파악을 해서 공정위하고 협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, 특히 이제 4대 정유사 중에서 S-오일이 저 아람코 회사인데 이 불공정 계약이 제일 많아요. 이게 외국 주주라서 그런가, 한국 실정을 몰라서 그런가,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갑질을 한다 이런 비판이 많으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, 그리고 뭐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가가 높아지고 전기차도 생기고 주유소가 많이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주유 공백 사태가 우려될 수도 있어요.
그래서 외국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 모바일 주유 서비스가 도입되어 있거든요. 그 모바일 주유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증 연구를 해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특히 나중에 이제 주유가 아니고 이제 충전 넘어갔어도 모바일 충전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해외 사례 같은 걸 보고 우리도 이 모바일 주유 내지 충전 서비스가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 필요 조건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한번 사업부에서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. 또 그 모바일 주유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아까 알뜰 주유소 그다음 불공정 계약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뭐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종강 전까지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모바일 주유 서비스 관련해서는 그 현재 그 가짜 석유 유통하고 그 안전상의 문제로 이동 그 모바일 주유 서비스가 지금 법으로 허용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도입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이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이 업계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한번 그 다른 나라 사례까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불공정 계약권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그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그 표준 계약서를 제정해서 배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그 정유사들이 이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를 준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 그 아까 뭐 어떻게 전속 그 거래 강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금지되는 행위이지만 그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뭐 공급 물량을 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사적 계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주유소하고 정유소하고 주유소 업계와 소통을 좀 계속해서 건전한 석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께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김종민 의원님.